당뇨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았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최고의 식품 5가지와 혈당을 폭등시키는 최악의 음식 4가지,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차 3가지와 당뇨 전조 증상 4가지까지. 건강지킴이가 전하는 당뇨 관리 총정리편.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당뇨병의 위험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 연구팀은 식습관과 당뇨병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표했습니다. 평균 50세 성인 약 5천여 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58% 낮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경향이 유전적 요인, 연령, 성별, 체중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값비싼 당뇨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음식 5가지와 이 음식들이 당뇨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지킴이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당뇨를 이기는 음식 첫 번째 사과 식초. 식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큼한 샐러드 드레싱? 아니면 새콤한 물김치? 하지만 식초, 특히 사과 식초는 혈당 관리의 숨은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과 식초의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감소시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식사 전 2테이블스푼의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최대 31%까지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효과가 식초를 섭취한 후 최대 5시간까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것인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거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 식초를 혈당 관리에 활용하실 때는 꼭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에 1대10 정도로 희석해서 마신다. 둘째, 식사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마신다. 셋째, 하루에 2에서 3테이블스푼 이상 섭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사과 식초를 활용하시면 혈당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스푼 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당뇨를 이기는 음식 두 번째, 계피. 여러분, 최근에 집에서 계피 향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차나 쿠키에서 풍겨나오는 그 달콤한 향기. 하지만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계피는 인슐린을 대신하는 천연 성분을 가지고 있어 자연의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로 MHCP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의 농무부 연구팀은 계피가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최대 29%까지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2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니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계피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 건강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관 건강은 매우 중요한데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계피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첫째, 아침 커피나 차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 마신다. 둘째,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계피를 뿌려 아침 식사로 즐긴다. 셋째, 과일 샐러드에 계피를 살짝 뿌려 자연 단맛을 더한다. 다만, 계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육지약 큰 티스푼 1개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계피를 육계라 부르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활용했는데요. 이제는 현대과학이 그 효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따뜻한 계피차 한 잔으로 혈당도 관리하고 몸도 따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류를 이기는 음식 3번째, 아보카도.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맛으로 사랑받는 이 과일이 당뇨 관리에도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보카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한 지방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40%나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보카도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1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성인 1일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개선하여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아보카도는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데 당뇨 환자에게 혈압 관리는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보카도,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통곡물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를 으깨어 올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는다. 둘째,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어 건강한 지방을 보충한다. 셋째, 스무디에 아보카도를 추가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늦춘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1312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갈변이 빠르므로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변색을 늦출 수 있어요. 옛날에는 비싸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아보카도지만 이제는 꽤 대중화되었습니다. 혈당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이렇게 좋은 식품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뇨를 이기는 음식 4번째, 귀리.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오트밀이 사실은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아침 식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리, 즉 오트밀이 당뇨 관리에 뛰어난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젤 형태로 변해 위장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일반 시리얼을 먹은 환자들보다 혈당 지수가 평균 0.5% 낮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 효과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한 오트밀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적정 체중 유지는 혈당 관리의 기본이죠. 오트밀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트밀의 이런 효과는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트밀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인스턴트 오트밀보다는 스틸컷이나 올드 패션 오트밀을 선택하세요. 가공이 덜 될수록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둘째, 오트밀에 설탕이나 꿀 대신 계피, 아몬드, 베리류를 넣어 맛을 더하세요. 셋째, 오트밀을 삶을 때 물 대신 두유나 무가당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면 영양가와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파는 일부 인스턴트 오트밀 제품에는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트밀은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바쁜 아침에 5분만 투자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류를 이기는 음식 5번째 블루베리.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는 가득 찬 보랏빛 신비, 블루베리. 이 작은 베리류 과일이 당뇨 관리에 가장 좋은 과일로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가 당뇨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내는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22%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당뇨약의 효과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수치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낮은 당지수에 있습니다. 당지수 53으로 다른 과일들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이고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 드세요. 둘째, 냉동 블루베리를 스무디에 넣어 즐기세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적어 신선한 것과 비슷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식이 당길 때 한 줌의 블루베리를 드시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말린 블루베리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가급적 신선하거나 냉동된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슈퍼푸드라는 말이 남발되고 있지만 블루베리는 진정한 의미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약 80지의 블루베리로 당뇨 관리와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어보세요. 혈당을 폭등시키는 음식 첫 번째, 흰밥과 흰빵.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우리 한국인에게 밥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흰 쌀밥은 사실상 혈당 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 쌀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유는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실제로 흰 쌀밥의 당지수는 무려 85로 순수한 포도당에 거의 근접합니다. 이는 일반 설탕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끼 흰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다고 합니다. 흰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빵은 당지수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 한두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과 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첫째, 흰 쌀밥 대신 현미, 흑미,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밥량을 줄이고 반찬, 특히 채소 반찬의 비중을 늘리세요. 셋째,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단백질 계란, 닭가슴살 등과 함께 드세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체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밥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잡곡의 비율을 높이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그릇의 크기를 한 단계 줄이고 흰쌀에 잡곡을 30% 정도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혈당을 폭등시키는 음식 두 번째, 가공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 아침에 한 잔의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 충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 주스는 사실 달콤한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가공 과일 주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 자체는 당분과 함께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데요. 주스로 만들면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에는
추가 설탕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100% 과일이라고 표기된 제품조차도 과일, 농축액을 사용해 실제로는 자연 상태의 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과일 주스 한 잔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더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이 탄산음료 한 캔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약 2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 약 5.5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의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첫째, 주스 대신 원래 형태의 과일 그대로 먹으세요. 사과 주스 한 잔보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세요. 셋째, 정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직접 과일을 갈아서 물에 희석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시금치, 케일 등을 함께 넣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일 자체를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로는 당지수가 낮은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사과, 배 등이 있으니 이런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과 신선한 과일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혈당을 폭등시키는 음식. 3번째, 가공된 간식류. 출출할 때 손이 가는 과자 한 봉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이런 간식들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런 가공된 간식류는 말 그대로 달콤한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중 위협 때문입니다. 가공된 간식류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첨가당,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는 3가지 위험 요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자, 쿠키, 케이크와 같은 간식에는 흰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맛을 더하기 위한 설탕, 그리고 바삭한 식감과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당 관리에 최악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과자 한 봉지 70g에는 평균 15에서 20g의 설탕과 30에서 40g의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 환자의 한 끼 탄수화물 권장량에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간식이 주는 만족감이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고당도, 고탄수화물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빠르게 떨어뜨려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고 이는 과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견과류를 소량 챙겨 드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둘째, 채소 스틱과 두부딥 또는 요거트 딥을 준비해 두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셋째,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을 소량 즐기세요. 적정량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간식을 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식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 12회 특별한 날에만 간식을 먹고 그것도 가능한 작은 양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결국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혈당을 폭등시키는 음식. 4번째, 가당 음료와 알코올. 커피 한 잔의 여유,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달콤한 음료와 알코올은 그야말로 액체 형태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가당 음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산음료, 스포츠 드링크, 달달한 카페 음료 등 이런 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콜라 한 캔에는 약 39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 약 10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커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달콤한 카페 음료들입니다. 인기 프랜차이즈의 카라멜 마키아토에는 무려 25g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설탕 6티스푼과 같은 양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가당 음료
12캔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6%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코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자체는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간에서 알코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저혈당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당뇨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칵테일이나 과일 소주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과 함께 많은 양의 당분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4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물을 주 음료로 삼으세요. 물이 심심하다면 레몬, 민트, 오이 등을 넣어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피나 차는 가능한 블랙으로 마시거나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 추출물로 풍미를 더하세요. 셋째, 탄산수에 신선한 과일 약간을 넣어 천연 탄산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넷째, 알코올을 마실 때는 당분이 적은 드라이한 와인이나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소량만 선택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시세요. 음료 선택은 매일 여러 번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가당 음료 대신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차, 첫 번째 시나몬 차계피차.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따뜻한 계피의 향기. 단순히 향기로운 차가 아닌 혈당 관리에 강력한 파트너가 바로 시나몬 차입니다. 앞서 계피가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차로 우려 마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페샤와르 의과대학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시나몬 차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29%, 나쁜 콜레스테롤은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나몬 차가 혈당을 낮추는 핵심 비결은 시나몬에 함유된 시나몬 알데하이드와 MHCP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세포가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시나몬은 혈당 조절 외에도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뇌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나몬 차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계피 스틱 1개를 준비합니다. 둘째, 끓는 물 1컵을 부어 오븐에서 10분간 우려냅니다. 셋째, 기호에 따라 약간의 레몬이나 생강을 더해도 좋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하루 2~3잔의 시나몬 차를 식간에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시나몬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과다 섭취 시간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하루 6지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겨울철 찬바람이 불 때 따뜻한 시나몬 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당도 관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차, 두 번째 녹차. 전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라고 불리는 녹차, 수천 년 동안 건강음료로 존중받아왔지만 당뇨 관리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차의 혈당 관리 효능은 바로 카테킨과 이지시지라는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세포가 혈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고 혈당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1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녹차를 4잔 이상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33%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녹차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차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인데 이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녹차를 어떻게 마셔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양질의 녹차잎을 선택하세요. 티백보다는 가능하면 잎 그대로의 녹차가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70에서 8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유익한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 20에서 30분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4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당뇨약은 녹차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쁜 현대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하루 한 잔의 녹차로 시작해보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차, 3번째 로즈마리 차. 로즈마리는 주로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되는 허브지만 사실 당뇨 관리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차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즈마리 차가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로즈마린산과 카르노스산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구팀은 로즈마리 추출물이 당뇨주의 혈당 수치를 최대 2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로즈마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당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로즈마리는 혈당 조절 외에도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소화 촉진, 항염증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로즈마리 차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신선한 로즈마리 가지 23개 또는 말린 로즈마리 1티스푼을 준비합니다. 둘째, 끓는 물 1컵을 부어 57분간 우려냅니다. 셋째, 필요에 따라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상쾌한 향과 맛이 더해집니다. 로즈마리 차는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하며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촉진하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로즈마리에는 약간의 이뇨작용이 있어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즈마리는 집에서 화분에 키우기도 쉬워 가정에서 직접 재배해 항상 신선한 차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허브가 주는 신선한 향과 당뇨 관리의 이점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당뇨 전조 증상, 첫 번째 비정상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 요즘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될까? 화장실이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은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기고 이로 인해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평소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다음증, 화장실을 시간당 1회 이상 가게 된다면 빈뇨, 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나야 한다면 야간뇨, 당뇨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지 않거나 많아야 한 번 정도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75%가 진단 이전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했으나 대부분이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보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합병증 없이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 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체중이 줄었네? 좋은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이 체중이 감소하면 반기는 경향이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는 당뇨병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과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의 변화 없이 한 달에 5% 이상의 체중이 감소했다면 이는 분명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한 달에 3.5kg 이상 감량했다면 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의 약 35%가 진단 전 6개월 동안 평균 5kg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갈증 증가, 잦은 소변과 함께 이러한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전조 증상, 세 번째, 피로와 무기력.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충분히 잤는데도. 현대인들은 대부분 바쁜 일상에 쫓겨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은 당뇨병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연료는 충분히 있지만 세포가 이를 에너지로 변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일상활동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의 약 85%가 진단 이전에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경험했으나 대부분이 직무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생각해 의사를 찾는 것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활동 후에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피곤하다.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었다. 지속적인 졸음과 무기력감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혈당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 네 번째 상처 회복 지연. 이 작은 상처가 왜 이렇게 오래 낫지 않지? 일반적으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는 12주 내에 아물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 가장 사소한 상처도 치유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혈당 상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상처 부위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둘째, 당뇨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신경병증은 작은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적절한 관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15%가 당뇨 발궤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초기 상처에 지연된 치유와 관리 부족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는다. 상처 주변이 붉어지고 부어오른다. 상처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 따뜻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즉시 의료 전문가를 찾아야 하며 당뇨 검사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매일 발과 몸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발견하면 즉시 적절하게 소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를 이기는 최고의 식품 5가지, 혈당을 폭등시키는 최악의 음식 4가지, 혈당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차 3가지와 당뇨 전조 증상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당뇨를 이기는 음식 5가지로는 사과 식초, 계피, 아보카도, 귀리, 블루베리가 있었고 혈당을 폭등시키는 음식 4가지로는 흰밥과 흰빵, 가공 과일 주스, 가공된 간식류, 가당음료와 알코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는 차 3가지로는 시나몬차, 녹차, 로즈마리 차를 소개해드렸고 당뇨 전조 증상 4가지로는 비정상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피로와 무기력, 상처 회복 지연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흰빵에서 오트밀로 바꾸거나 하루 한 잔의 시나몬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으니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지킴이었습니다.